그래서 미국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M&A 좋은 건이 워렌 버핏한테 가는 게 지구 전체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워렌 버핏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엄청 그냥 없어요. 주위에 네 주위가 없겠죠. 세상에는 너의 주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진짜 진짜 모른다니까. 스티브 잡스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죠. 아프리카 한번 가볼래요? 우리나라에선 포스코를 샀었다고 하고요. 그걸로 지금도 자회사로 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 보면 이것도 해외 투자해서 이 템플턴이라고 또 엄청 거의 제가 저 위에 꽂아놓은 유일한 다른 사람일 텐데 템플턴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주식투자자들은 이게 일본에 진출하고 돈 많이 벌었다. 진짜 경애할 만한 수익률이다.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도 동기가 나쁘지 않았다. 아니 미국에서 투자해서 돈 잘 버는데 해외를 뭐하러 해? 라는 말을 한 거죠.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데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서 파는 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카카오톡? 근데 페이스북에 투자를 하는 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얘기입니다. 세계에 투자를 하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여기 북밸류가 있죠. 여기 딱 적혀있죠. 사실상 고려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요. 높은 성장을 원하는 사업은 종종 낮은 순자산을 갖고 있죠. 순자산을 어쩌고저쩌고. 예상치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많고 그 예상치를 만든 사람들은 죽는 거 이렇게 뭐 속이고 막 약간 이렇기 때문에 북밸류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북밸류라는 수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건 보통 현금성 자산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돈이 있는 건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그것도 까보면 돈이 없을 때들이 있어요. 분식회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통장에 1,000억이 있다라고 했는데 통장 사본이 페이크였던 거죠. 100억인데 포토샵하고. 어떤 가치 측정 방법을 사용하나요? 라고 했을 때 사업의 멀티플은 ROE와 ROIC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PER 가치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다른 것들 다 의미 없다고 해요. 사람들은 공식을 원하지만 그리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단순히 현재부터 끝날 때까지의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현금 할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얘는 또 이 방식인 DCF도 안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러프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 위험을 감지하는 게 내재 가치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해자로 둘러싸인 성을 찾고 지속 성장하는 좋은 사업을 찾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인율을 모든 기업에 사용한다고 하고 현금 흐름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할인한다고 한다. 제가 그 PER 숙제 공유한 거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죠. 이자율이 1.5%일 때 우리는 2에서 3%의 이익률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네, 얘기했었던 기억나나요? 그래서 4%의 사업을 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더 마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IRR은 그냥 CEO의 기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숫자가 믿을만 하진 않죠. 이거 보세요. 사업펀드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은 투자자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러한 분야에서 보통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대 수익률에 대해 뭐라고 해? 라고 물었더니 20%라고 하지 라고 답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낸 숫자라고 제가 물으니 그 이하를 말하면 그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큰 돈을 운영하면서 20%를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큰 돈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 단위는 돼요, 여러분들. 내재 가치와 관련해서 좀 더 필연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할 수 있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가격을 매기질 않습니다. 멋진 사업을 하는 혁신적인 사람들이 운영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팔리던 기간 동안 비싸게 팔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계속 할 거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사업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막 퀀티파이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에 드는 기업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맞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똑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이게 스페셜리스트가 성공을 해요. 근데 이거가 제너럴리스트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퀀티파이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1, 2, 3번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은 이런 애예요. 그쵸? 1번은 이런 애고요. 3번은 이런 애입니다. 1번이랑 3번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 계산을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숫자 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 계산을 그러면 똑바로 숫자 계산에 되게 중시하지 않는 거네요는 얘랑 얘 둘 다 중시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숫자 계산이 중시가 안 한대라고 하면 인간이 되게 편하게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숫자 계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영어로 치면 if죠. if가 진짜 영어로 할 때 그냥 A면 B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A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참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 만일 당신이 어떤 산업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100년을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알아내고 그것들의 적절한 이자율을 가지고 할인한다면 내재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다. 네가 100년 동안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못 알아내거나 적절한 이자율을 가지고 할인을 못한다면 내재 가치를 수치화할 수 없다. 에 가깝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필터링 수단에 대한 기회에 대한 얘기고요.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냥 그러니까 쉽게 해서 충분히 할인하고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결국에는 이게 그냥 싼 거 안 사고 너무 싼 거 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산 안 한다는 거랑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죠. 가치를 어떻게 중요하나요? 이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불분명한 개념입니다를 불분명한 개념이네요라고 얘기를 하면 맞지만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높은 산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고요. 굳이 뭐 참고로 얘기를 하면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팔로잉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엔 유가라든지 아니면 그냥 항공 통계도 월별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미리 보고 할 수 있는 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보다 매출이고 비용 같은 것들이라서 또 완전 이익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좀 더 예측 가능한 모델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자신감이 확실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카콜라에 투자를 했으면 실제로 아멕스에 투자했던 워렌 버핏이 있었던 일인데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워렌 버핏은 아멕스에 투자를 한 상태에서 레스토랑에 갑니다. 뭐 그걸 그 조수를 시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가가지고 한 게 사람들이 아멕스 카드를 쓰냐 안 쓰냐만 구경했던 거였어요. 결제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카드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쓸 것인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브랜드가 훼손이 됐는가를 본 거죠. 그래서 확신을 하고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굴삭기 회사에 투자를 했었다면 이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는 거를 어디 가서 볼 거냐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어떤 산업이 더 쉬운가에 대한 얘기죠. 여기 있죠. 만약 당신이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한다.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치에 대한 공식은 기원 1600년부터 투자는 손 안에 한 마리를 내주고 숯불 속에서 두세 마리를 얻는 거다 라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돈의 시점 이동일 뿐입니다. 저는 회사 상품의 가격이 유연성이 있는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지 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콜라를 마실지를 신경 쓰죠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만 운영할 거다. 하나는 투자에 대한 거고 하나는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러니까 베이에이션을 안 하는 게 전혀 아니죠. 두 번째는 주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건지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입니다. 이 두 번째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한국인이 쓴 투자책? 아니면 그 대부분의 투자책이 첫 번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고?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약간 이런 책이 없잖아요. 될 거라고 믿으세요. 약간 이런 것들. 근데 여전히 이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감정 조절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투자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은 돈을 생각보다 손에 흙도 안 묻히고 벌 수 있죠. 근데 회사에 공짜가 없어요. 결국에는
버핏이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플럭체이션이 있은 다음에 12%를 벌래 아니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3%를 벌래라고 물어봤을 때, 플럭체이션이 그러니까 12%를 벌 수 있다면 난 12%를 벌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플럭체이션이 없는 12%를 사람들이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시장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이 계속 얘기하는 그레이엄한테 배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안전마진, 즉 아주 싸게 사는 것과 두 번째로는 미스터 마켓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가가 올라요. 그럼 제가 틀렸잖아요. 근데 전 제가 별로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 주가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죠. 제 계산이 맞았다면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프를 그려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기업의 가치 레인지라면, 이게 시간이고 이게 가격이라면,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위아래를 얼마나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주가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주가가 그냥